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계약서 좀 싸게 쓰면 안 되냐, 6억에 파는데 5억에 쓰면 안 되냐, 5억에 파는데 4억에 쓰면 안 되냐, 이분이 질문하셨지만 공통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 살까요 말까요 사연이 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이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전 우연히 보게 된 경매대망 유튜브 동영상이 계기가 되어 유튜브 동영상과 굿프렌드 인터넷 강의로 공부해오다 경매대망의 마인드를 좀 더 다가가고자 이번 수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입찰 준비 중인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린 계획에 대해 조언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예상 입찰 금액 4억 6천. 이번 건은 나름 복잡한 것 같고 아이디어가 떠올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름 복잡하다고 한 것은 임차 보증금 3억 6천 중에 1억이 증액되었는데 경매지에는 증액된 1억의 추가 확정 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증액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 1억에 대한 대항력 유무가 알 수가 없어 만약 1억이 대항력이 있다면 증액 확정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듯하여 유찰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렵네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즉시 매도하는 계획이고 현재 전세금이 많이 상승하여 임차인의 현재 전세금으로 새로운 전세 구하기가 힘들 것 같고 저는 굳이 들어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임차인도 협상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 살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감정가 6억 3천, 최저가 4억 4천. 아까 보니까 4억 6천에 입찰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보니까요. 임차인이 2명이에요. 3억 6천, 3억 6천. 대항력 있음 이렇게 나옵니다. 한 임차인은 2013년이고 하나의 임차인은 2014년이에요. 그럼 보증금 합계는 7억 2천입니다. 일단 대항력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근저당권은 2018년. 아까 전입 날짜가 언제라고요? 2013, 2014. 보증금의 합계는 3억 6천 곱하기 2 하니까 7억 2천. 자,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2명이면 2명을 인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이 2명이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100%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2명이 있으면 한 집에 2명이 살고 한 집당 3억 6천을 내기 때문에 둘 다 선순위라면 7억 2천이다라는 게 원칙이나 실무로 오면 이게 한 집인 경우가 많다. 뭐 굳이 가정을 하자면 이분이 먼저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들어와서 같이 산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 결혼을 했다거나 동거를 했다거나 떨어져 있는 가족끼리 같이 합쳤다거나 이런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이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걸 조사할 때는 이거 7억 2천이나 돼? 만약에 물어준다는 가정하라면 7억 2천이나 돼? 그럼 못 들어가겠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실무적으로는 한 가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해 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건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가구가 맞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이디어를 뭘 냈냐면 이건 좀 복잡하대요. 일단 시작부터 2가구가 있는 거에 대한 복잡함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임차인 내역 참조 해놓고 이분하고 공동 명의의 임차인이라는 게 이미 법원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잡할 뻔한 거예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공동 명의의 임차인 한 집이란 얘기예요. 보증금 3억 6천 중 이게 복잡하다는 거야. 증액된 1억 원에 대해서 확정 일자는 2020년 9월 9일이래요. 정리해 볼게요. 2013년에 2억 6천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 근저당이 설정되고요. 2020년에 1억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 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확정 일자는 2013년에 받았다며. 이날 전입할
당시에 받았다며. 그러면은 확정일자가 두 번 있네요. 같은 날 확정. 여러분들이 임차인으로 들어갑니다. 보증금은 2억 6천이에요. 들어가셔갖고 전입하고 확정 다 끝냈어요. 근데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름에 따라 주인이, 임대인이 1억을 더 올려달랍니다. 올려줬어요. 올려줬는데 그거에 대한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되거나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다? 2020년에 받았다. 그러니까 2020년으로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라 한 번 2억 6천만 원어치만큼의 확정일자 한 번 받았고 3억 6천 총액이 아니라 플러스 1억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0년에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를 권리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확정과 배당을 다 받았으니까 2억 6천에 대해서는 배당이 무조건 나갈 겁니다. 근데 근저당이 얼마냐면 근저당이 4억이 넘네요. 4억인데 그러면은 4억 6천에 낙찰 받았다면 2억 6천만 원만큼 받아갈 테니까 2억이 남겠죠. 그럼 2억은 1억 증액분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근저당을 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저당을 주면 여기가 2억 받아가겠죠? 여기도 배당을 받아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돈이 다 소진돼 버립니다. 따라서 늦게 확정일자 받은 이 1억만큼은 임차인이 못 받아간다 이겁니다. 안 끝났어요. 임차인이 받아가냐 못 받아가냐도 중요하지만 낙찰자가 그걸 인수하냐 인수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맞죠? 그럼 이건 1억만큼은 인수를 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를 우린 따져봐야 됩니다. 아니 확정일자가 늦으면 당연히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2013년에 전입을 해놓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인수하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지 낙찰자가 인수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기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즉 2020년에 증액을 했고 2020년에 확정을 받았다면 이건 근저당보다 늦게 증액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전에 증액을 했고 확정만 2020년에 받았다면 배당은 못 받아가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임차인이 도대체 증액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확정을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경매지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복잡한 겁니다. 지금 뭐 2명의 공동 임차인이 있든 확정일자를 늦게 받든 이거는 당장은 우리한테 타격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증액한 날짜의 사실 기준은 뭐예요? 2018년 이전이냐 이후냐. 어차피 확정은 늦게 받았으니까 안 받은 거랑 똑같으니까 이전에 증액을 했다면 사실이 우리가 1억을 인수해야 되는 거고 이후에 증액을 했다면 우린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볼까요? 2018년 이전에 증액을 했다면 확정일자를 이때 받았어야지. 그래야 배당을 모조리 다 받아가죠. 3억 6천을. 2018년 이후에 증액을 했다면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 이미 4억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증액을 했잖아요. 그럼 이건 보호 못 받는 돈이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배우고 경매를 배우고 이런 경제를 배우는 거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함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고를 치지 않는 하자 있는 물건을 들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임차인이 사실 증액을 언제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런데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분이 증액을 언제 했는지 조사를 다 끝내놨어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면 즉 스스로 조사를 하셔서 이 사람이 언제 증액을 했는지를 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4억 6천에 낙찰을 받고 3억 6천의 보증금이 있으니까 집값이 4억 6천보다 훨씬 더 되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받고 그냥 그 사람한테 팔겠다라는 계획인데 문제는 이런 계획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우리가 인수해야 될지
인수가 아닌지를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이 1억 증액된 부분은 언제 됐느냐? 제가 은행이랑 뭐 좀 알아보니까 언제 됐냐면 2015년에 됐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2015년에 3억 6천이 이미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억 6천만큼 밖에 확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1억은 무조건 낙찰자 인수입니다. 따라서 4억 6천의 낙찰을 받는다면 얼마예요? 1억 더이니까 5억 6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팔려면 최소 5억 6천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거는 잘 조사하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세가 6억 3천보다도 높아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수하더라도 5억 6천이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 그러니까 질문자께서 1억 인수하는 거야? 라고 실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6억 3천보다 훨씬 높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시세가 감정가보다, 제가 감정가 시세가 아니라 그랬죠? 훨씬 높으니까 그 높은 거를 감안해서 쓴다면 5억 6천도 괜찮은 금액이다. 이게 저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순하게 풀어드릴게요.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계약서 좀 싸게 쓰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6억에 파는데 5억에 쓰면 안 되냐, 5억에 파는데 4억에 쓰면 안 되냐. 이거는 이분이 질문하셨지만 공통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탈세로 원래 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많이 내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다운 계약서 같은 것들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6억에 파는데 계약서를 5억에 썼어요. 그럼 신고는 이걸로 들어가겠죠. 내가 5억에 샀어. 그러면 양도세는 없겠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6억이라는 게 이 동네 시세가 6억 5천인데 싸게 준다 이거야. 경매하는 사람들만의 특권이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싸게 줄 수 있다. 하지만 나한테 혜택을 줘라. 이게 바로 이거다 라고 했을 때 그러시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5억만 계약서가 있고 나머지 1억만큼은 현찰로 받는다. 5만 원짜리로. 계약서 6억짜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1억은 통장 입금도 된 것도 아니고 수표 처리된 것도 아니고 현찰로 받았어요. 나중에 뭔가 의혹이 있어 조사가 나와. 그런데 어떠한 증거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못 잡아냅니다. 다운 계약서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하지만 못 잡아낸다는 거. 계약서가 요것만 존재하고 차익을 현찰로 받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잡아낼 수는 없으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석, 원칙 이런 걸 알려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 또는 변칙을 활용하려고 해도 원칙이나 정석을 알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파트 임차인이 2명이고 증액된 부분이 있으며 확정일자는 늦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좋은 교육 자료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나아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 이 아파트의 낙찰가보다는 좀 낮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잡한 거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은행은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지식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은행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단점은 대출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미미하게 나온다는 점이 최고의 단점이겠네요. 오늘 살까요 말까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좋은 물건 낙찰 받으셔갖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